남편은 내가 바람핀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. 이제 딸도 나를 버렸어요. 첫 번째 이야기예요. 남편은 내가 바람을 핀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. 이제 우리 딸은 나와 연을 끊었고 그의 죽음을 내 탓이라면 날 용서하지도 새 남편을 만나주지도 않아요. 모두가 왜 나를 괴물처럼 여기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싶을 뿐인데 왜 계속해서 벌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. 다른 나와 말도 하지 않고 아무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하지 않아요. 여기 글을 올려도 달라질 건 없겠지만 누군가한테 입장도 좀 이해해줬으면 해요. 남편과 나는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난 행복하지 않았어요. 우리는 내가 20살, 그가 24살일 때 결혼했어요. 당시엔 그가 내 이상형이라고 생각했죠. 그는 안정적이고 믿음직스럽고 다정했어요. 하지만 그 안정감은 곧 지루함으로 바뀌었고 관계는 점점 식어갔어요. 3년 전 남편이 병에 걸리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. 만성 질환 진단을 받았고 일도 못하고 항상 피곤해했어요. 그때부턴 아내가 아니라 간병인이 되었어요. 그는 건강 문제에 집착했고 대화 주제는 늘 통증이나 치료, 이야기뿐이었어요.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죠. 모두가 남겨진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. 나는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모든 청구서를 처리하고 딸도 돌보고 간호까지 해야 했어요. 그는 더 이상 내 파트너가 아니었어요. 그 결혼 안에선 안 혼자였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. 그러다 1년 전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. 나는 40살이고 그는 30살이에요. 그 사람은 날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어요. 그를 제이크라고 부를게요. 제이크는 남편이 수년간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날 봐줬어요. 칭찬해주고, 웃게 해주고, 오랜만에 누군가에게서 갈망받는 느낌을 느끼게 해줬어요. 처음엔 외도까지 갈 줄 몰랐어요. 그냥 작은 도피처라 생각했어요. 하지만 제이크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느꼈죠. 남편의 병이 내 인생을 정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. 그도 내가 비참하게 사는 걸 바라진 않을 거라고 그렇게 합리화했지만 사실 그가 알게 되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걸 알았어요. 결국 그는 알게 되었고 완전히 무너졌어요. 그는 매달리며 상담이라도 받자고 했지만 난 이미 끝났다고 느꼈어요. 집을 나왔고 그 뒤로 그는 끊임없이 연락했어요. 날 필요로 한다며. 하지만 난 말했어요. 이제 당신 인생을 위해 내 삶을 살 순 없어. 6개월 전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. 그리고 그걸 발견한 건 우리 딸이었어요. 딸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.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.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그는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. 난 그 선택까지 책임질 순 없어요. 장례식 이후 딸은 나를 완전히 차단했어요. 외할머니, 외할아버지 집으로 들어갔고 내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아요. 아직 16살인데 모든 걸 다 아는 척해요. 상담을 권했지만 거절했어요. 한편 제이크는 내 버팀목이 되어줬어요. 그는 날 누구보다 이해해줘요. 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. 단지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이에요. 몇 달 전부터 제이크와 함께 살고 있어요. 드디어 나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에요. 하지만 딸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. 아빠의 기억에 집착하고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려요. 제이크에게는 기회조차 안 주죠. 그녀가 상처받은 건 알지만 이제는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? 삶은 계속 흘러가요. 레딘 여러분, 제가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삶을 다시 시작한 걸 왜 죄책감 가져야 하나요? 딸의 이야기 엄마, 그건 당신 탓이에요. 이걸 정말 오랫동안 참고 있었지만 저는 못 참겠어요. 엄마가 레딧에 자기를 피해자인 양 올린 글을 보고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. 엄마가 자기 입장을 말하고 싶다면 나도 내 이야기를 하겠어요. 어릴 때부터 오빠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. 일하고 온 날에도 나랑 숙제 같이 해주고 공원에도 데려가고 이불로 집도 만들고 자기 전엔 항상 웃긴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줬어요. 그는 단순한 아빠가 아니라 내 영웅이었어요. 하지만 아빠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변했어요.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인 줄 알았는데
나중엔 점점 모든 걸 잃게 되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때 나는 겨우 13살이었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. 엄마는 거의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. 한숨 쉬며 짜증낸 게 다였죠. 마치 아빠의 병이 자기 인생에 방해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. 엄마는 점점 집에 있는 시간도 줄었고 아빠는 지쳐서 소파에만 누워 있었고 나는 아빠 도우려고 요리 같은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. 가족끼리 모여 밥 먹는 일도 없어졌어요. 엄마는 아빠를 간병하는 걸 마치 귀찮은 일처럼 여겼어요. 그들의 싸움을 들은 적도 많아요. 엄마는 아빠한테 이런 거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곤 했어요. 아빠는 늘 진정시키려고 했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계속 사과했어요. 그가 어떻게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견딜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다 외도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. 아빠는 나한테 숨기려 했지만 어느 날 엄마가 부엌에 핸드폰을 두고 간 사이에 우연히 메시지를 봤어요. 제이크라는 남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고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. 나는 엄마에게 따졌어요. 그런데 엄마는 그냥 넌 나중에 크면 이해하게 될 거야 라고 했어요. 뭘 이해하라는 거예요? 가족을 파괴해도 된다는 거요. 가장 끔찍했던 건 그 일이 아빠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. 아빠는 나를 위해 애쓰려고 했지만 정말 괴로워 보였어요. 엄마가 떠난 뒤 아빠는 내가 병에 안 걸렸다면 엄마가 날 아직 사랑했을까?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. 며칠 뒤 엄마는 결국 집을 나갔고 그리고 아빠는 그걸 이겨내지 못했어요. 그날 나는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고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. 처음엔 그냥 자고 계신 줄 알았어요. 그런데 방에 없었고 나는 아빠를 차고에서 발견했어요. 그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. 911에 전화를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. 그 상황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그녀가 한 말은 미안하지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. 엄마는 집에도 오지 않았어요. 그 모든 걸 경찰과 구급차 그리고 그 후처리를 16살인 내가 다 감당했어요. 그녀는 그때도 제이크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죠. 장례식 후 나는 외조 부모님 집으로 옮겨갔어요. 그 집은 이제 너무 무서웠어요. 모든 방이 아빠를 떠올리게 했거든요. 외할아버지, 외할머니는 정말 잘해주시지만 엄마가 한 짓이 준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요. 지금도 엄마는 계속 연락을 해요. 내가 엄마를 벌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왜 웃어하지 않냐? 왜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면서요. 그러면서 제이크를 만나보라 해요. 아빠가 죽어가던 그 시기에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을요. 난 상담도 받고 있지만 아직도 내 잘못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. 내가 더 일찍 집에 왔더라면 아빠를 구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곧 기억해요. 아빠를 무너뜨린 건 내가 아니라 엄마라는 거요. 그래요. 어쩌면 내가 아직도 과거에 매달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? 매일 엄마가 한 짓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엄마, 이걸 보고 있다면 그만하세요. 진실을 왜곡하지 마세요.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에요. 당신은 선택했고 그 대가를 살아가야 해요. 엄마의 후속글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요? 내 지난 글에 달린 악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. 위로받고 싶어서 글을 올린 건데 돌아온 건 비난뿐이었어요. 딸이 아빠의 죽음 이후 나와 연락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모든 걸 망쳤다고 하더군요.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.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그가 죽기 훨씬 전부터 이미 끝나 있었어요. 그의 병이 모든 걸 집어삼켰어요. 마치 나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. 난 그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었고 나 자신은 점점 사라졌어요. 그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그 선택은 그의 몫이었어요. 내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. 그리고 지금 우리 딸은 온라인에 나에 대한 거짓말을 올리고 있어요. 날 괴물처럼 묘사하고요. 그 애는 아직 열대예요.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이해하지 못해요. 난 그녀에게 수없이 연락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. 그녀는 자꾸만 피해자처럼 행동해요. 제이크, 내 남자친구는 이 모든 상황에서도 내 곁을 지켜줬어요. 그는 나를 정말 이해해줘요. 난 그동안 너무나 많은 걸 겪었고
이제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. 하지만 세상은 내가 새 출발한 걸 두고 계속해서 벌을 주려 해요. 레딧 여러분, 왜 모두가 나에게 다른 사람들의 고통까지 짊어지라고 하는 걸까요? 딸의 댓글 반박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요. 이건 엄마가 나에 대해 쓴 두 번째 글이에요. 정말 더는 못 참겠어요. 엄마는 또다시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고 있어요. 하지만 진실은 이래요. 엄마는 아빠가 가장 힘들 때 우리를 버렸어요. 단지 새 출발이 아니에요. 엄마는 우리 가족을 떠난 거예요. 3년 전, 아빠는 만성질환 진단을 받았어요. 힘들었지만 아빠는 나를 위해 항상 노력했어요. 지쳐 있을 때도 늘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학교 일도 도와줬어요. 진짜로 그는 나의 버팀목이었어요. 엄마는 상황이 어려워지자마자 완전히 나 몰라라 했어요. 퇴근하고 늦게 들어오고 친구들과 나가고 아빠는 방에 누워 있는데 엄마는 전혀 신경 안 썼어요. 아빠가 도움을 요청하면 눈을 굴리고 자기 인생이 병 때문에 망가진다고 불평했어요. 내 인생인데 왜 이런 걸 감당해야 해? 그런 식으로 말했죠. 그러다 제이크라는 남자를 만나게 됐고 나는 처음엔 몰랐어요. 하지만 점점 핸드폰만 붙잡고 외출할 때마다 웃고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. 어느 날 문자를 봤는데 아빠가 바로 옆방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엄마는 제이크에게 당신이 내 진짜 사랑이야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. 아빠가 알게 됐고 엄마를 용서하려고 했어요. 같이 상담 가자고 매달렸어요. 그런데 엄마는 자신을 찾겠다고 했고 몇 달 후 집을 나갔어요. 그리고 아빠는 결국 모든 걸 감당하지 못했어요. 자기 생을 스스로 끝냈고 그걸 발견한 건나였어요. 학교에서 돌아온 내가 차고에서 아빠를 발견했어요. 경찰을 부르고 혼자 집에서 기다리고 엄마에게 전화했더니 그녀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. 집에조차 오지 않았어요. 장례식 이후 엄마는 제이크와 함께 살러 갔고 나는 외할머니 집으로 갔어요. 그 집에선 더는 못 살겠더라고요. 엄마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해요. 왜냐하면 내가 연락을 끊었으니까요. 그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인 척해요. 제이크를 만나보라고까지 해요.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장본인을요. 엄마 이 글도 보고 있겠죠? 거짓말 그만해요. 남 탓하지 마세요. 당신이 한 선택이에요. 이제 그 책임을 지세요.